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1년 지자체 민선 7기 단체장의 임기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민선 7기 지난 1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은 어떤 한 해를 보냈을까요? 자, 오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일단 소회부터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1년 아마 제일 바쁘게 지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주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참 어려운 자리라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좋아하는 분야의 일만 할 수 없는 거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상황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사 좀 신중하게 하지만 좀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200여 명의 부평구 직원 여러분들과 부평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네. 동시에 이제 이맘때가 되면 이제 공약 이행 평가 이제 언론 자료를 통해서 알려지곤 합니다. 최근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공개 자료가 있었죠. 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지난 4월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전체의 그 공약 이행,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평구가 전국에서 3군데가 그 등급을 받았는데 무척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세웠느냐, 그리고 네. 재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될 건지를 거기에 이제 성과를 나타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 참여가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냐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최초로 이제 주민 공약 평가단을 작년에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약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36개의 공약을 최종 확정 짓고 그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올해 이제 1, 4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공약 이행률이 한 34.3%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사례를 드리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 구와 봤을 때, 그리고 다른 같은 어린이집인데 부모 부담 보육료가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직접 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구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들은 또 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총 7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 본 예산에도 16억 7천만 원을 세워서 올해도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서 지난 한 해가 힘든 한 해였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구청장으로서 어려웠던 점을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의회에서의 경험과 또 50만이 넘는 지자체의 수장으로 행정수장으로 일할 때의 그 차이는 클 것 같거든요. 자, 어려운 점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시의원 할 때랑은 이제 분야도 전체 분야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시의원 때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 뭐 이런 데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랑은 좀 차별이 되고요. 그리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사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만족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고 뭐 승진 같은 걸 봐도 기대를 했지만 이제 낙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하지만 최대한 좀 현명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제일 큰 게 이제 구청장 하면서
날씨 걱정을 너무 합니다. 작년에 네. 이제 취임하자마자 호우 때문에 취임식도 취소했고 또 네. 폭염이 작년에 오랫동안 지속돼서 주민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 또 올해는 또 우리 장수산에 또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자연재해나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역점을 두려고 하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뚜렷하게 들리는 게 인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재난행정수장으로서의 어려움 지금 제가 듣는 중에 인상적인데요. 일단 뭐 지역 사업들도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중요한 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격적인 이 사업들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평 11번가 오수 정화조 부지 협약 소식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 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 소식과 함께 이 11번가 사업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계획들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뭐 국시비, 구비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용까지 해서 총 1,642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가 단계적으로 잘 돼야만 이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군기지 그 오수정화조 네.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 11번가 사업의 핵심인 앵커 시설 그 혁신센터가 들어갈 네.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 국토부에서 이 사업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건 게 19년도 말까지 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좀 힘들 것이다 이런 거라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구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또 지역 이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분들도 도와주고 하셔서 최근에 이제 국방부 미군기지 네. 이전 사업단장께서 부평구에 오셔서 매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차츰 올해 내에 이제 다 지불을 할 거고 그 자리에 혁신센터를 조성해서 그 혁신센터도 692억이나 들기 때문에 그 LH가 하는 행복주택도 한 350여 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공지원센터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제 11번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복개된 그 구간 주차장을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거기에 300면 정도 네. 이제 지하 주차장을 공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굴포천 복원도 연계돼 있고 이 사업이 그리고 푸드 플랫폼도 조성할 거고 굴포 먹거리 타운 그리고 보행 여건도 좀 좋게 만들어서 이게 부평의 하나의 명소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네. 계획입니다. 네. 삼산 택지 조성 이후에 가장 큰 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좀 뜯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굴포천 이제 말씀도 하셨죠. 네, 네. 굴포천은 상당히 부평의 역사가 있죠. 이제 복원 사업도 사전에 있었고요. 둘레길을 포함한 이제 굴포천의 또 사업만 또 뚫어서 본다면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기존의 이제 복개천을 뜯어내는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머물지 또 최근에 이제 둘레길과 또 그 무엇이 더 더해질지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콘크리트로 복개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구간을 부평 일동 그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 인근까지 총 길이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을 할 거고요. 네. 그 인근에 아까 그 가에 이제 혁신센터도 들어가서 생태, 경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굴포천 복원과 지금 이제 하수관 관로 정비하는 거 합치면은 총 63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평 둘레길 사업을 같이 연관져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존에 조성돼 있던 굴포천과 갈산천
청천천이 만나는 그 생태 네트워크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할 네. 계획입니다. 총 한 3.8km 정도 될 거고요. 그 아래 이제 굴포공원이나 반월공원, 사근공원, 갈산녹지까지 이어지는 곳에 주민들이 머물고 그리고 그 도심 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네. 녹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탄생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완성이 될 건데요. 총 한 30억 정도 예산이 네. 들어갑니다. 그중에 지금 20억은 확보가 돼 있어서 올해 이제 착공을 조만간 할 예정이고요. 21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면 부평이 또 다른 명소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되려면 네. 굴포천이 생태하천과 둘레길을 가진 또 공간의 모습으로 기능이 이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복개 위에 주차장이 또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진행될 모습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주차장을 뭐 이전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 내지는 주차장의 면수 자체를 줄여서 뭔가 차량의 그 소통 억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그 구간에 지금 한 7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은 좀 최대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 내에 이제 300면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인근에 한 100면이나 200면 정도를 접근성 높은 지역에 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인근의 대형 교회나 상가, 아파트들과 이제 주차 공유 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낮 시간 이용하던 저녁 시간을 이용하던 이렇게 구랑 좀 MOU 같은 걸 맺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추진해 볼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교육청하고 그 학교 시설 개방 하는데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차 관련해서는 학교에 있는 부설 주차장들을 야간 시간에서 다음 날 이제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 개방하는 거를 지금 협약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얘기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공유 주차장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앞에 이제 함께 말씀하신 게 이게 1,600억 원이 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문제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당장 지금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지금 재정 계획에 어떤 우려나 그런 변화는 혹시 없을까요? 네,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복지로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전체 예산의 한 64.7% 정도 됩니다. 그거는 딱 고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 부처나 인천시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고 사전에 좀 예산 편성 전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이분들께 저희가 도움 요청을 드려서 이제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좀 확보하려고 저 취임하고 이제 4차례 정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이런 현안들이 있으니 이렇게 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흔쾌히 거기에는 다 동의해 주셨고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도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또 남부 권역에 체육센터나 노인문화센터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5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녹지 공간도 지금 더 저희들이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그 녹지에 대한 갈증이 주민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려면 이제 재원이 관건인데 그 지금 1년 동안 제가
추진해서 성과 얻은 게 이제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받은 특별교부세가 한 67억 정도 되고 예. 시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48억 정도 되고 이제 생활 SOC 사업에 22억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 사업 이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 게 지역 거점형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 이거를 유치를 했는데요. 그 이제 개소하는 그 구축비만 중앙과 이제 여기서 48억씩 지원을 받아서 96억 그리고 구가 3억을 대고 나중에 이제 인건비까지 하면 그 사업 자체만 한 140여억 원 정도 이제 확보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 구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우리 인천시나 교육청 유관기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남북권 체육문화시설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일자리 정책도 저희가 좀 질문에 넣었는데 네. 그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또 특별상을 또 받으신 내용이 있어서 좀 질문에 넣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어떤 지난 1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많은 좀 관심과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일단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처음이라 이제 예산은 1억 원 정도 세워서 이제 창업을 하려다 보면 그 청년들은 이제 사무실 없고 공공요금 내는 것도 사실 버거워하는 초기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된 그 창업자들에게 네. 월 100만 원까지 1년 동안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3개 사업장에 이제 지원을 시작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지 1년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추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인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이제 33명 정도 해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여기 우리 사업장에서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없냐라고 해서 네. 작년에 총 33명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포함해서 올해는 총 76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는데 그 안에 청년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청년들끼리 이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구정에도 관심을 갖고 본인들의 취업이나 창업, 이 정보 공유도 하고 이게 지금 좀 활성화돼서 정례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유기지라고 청년 그 창업 예. 활동 공간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산동에 있는 그 남거항 센트릭스 건물에 한 74평 규모로 저희가 하반기 11월쯤부터 운영을 할 건데요. 그 안에는 이제 노트북이나 3D 프린터 이런 오피스 공간을 만들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정보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더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중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치매 전담 부서가 신설된 소식이 있어서 이제 보도도 네.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부평의 어떤 인구적 특성, 사회 환경을 좀 반영한 거겠죠. 지금 왜 이 부서를 신설하시게 됐나요? 좀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평구에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5,9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그 치매 환자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인천시 전체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로 요번에 조직 개편 통해서 이제 신설을 한 거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를 조기에 좀 진단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매가 중증화되는 거를 좀 네. 예방하고 가정에서 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돌보는 거를 부담을 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 증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서 지금 치매 정신건강과가 총 4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돼서 이제 7월부터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는 부평구 보건소 건물 이제 4층에 있는데
아직은 60평 정도 규모밖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부평 4동 청사 신축하는데 거기 위에 3개층을 예. 나중에 치매안심센터 한 300평 규모로 들어가고 사무공간까지 해서 한 총 450평 규모로 네. 거기 2021년 말쯤에 이제 준공되면 거기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로의 신설이 좀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좀 저희가 좀 중요한 질문 위주로 몇 가지 꼽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군부대 부지 이전 소식들이 지금 부평에 있는데 이제 부지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제 3보급단 이전 이제 확정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에 따른 궁금증들 뭐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삼보급단 이전은 확정됐고 이제 이전 완료가 되려면 지금부터 한 5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부평구 입장에서는 상곡동에 위치한 삼보급단이 이전을 하면 거기 면적이 인근 부대까지 하면 총 한 89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 27만 평 정도 될 텐데요. 그러한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저희 부평구 부평 비전 2020 위원회 예. 여러분들 워크숍 하면서 삼보급단 투어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가 봤는데요. 투어한 건 처음인데 그 녹지 공간이 한남정맥 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사람의 손을 안 탄 너무 좋은 공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거기 이제 퇴사를 하시면서 사슴 한 쌍을 전에 이렇게 풀어서 길렀는데 지금은 한 3, 40마리까지도 사슴이 예. 살고 있고 두더지나 너구리 뭐 이런 예.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이 아직 그 안에 있다라고 네. 합니다.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을 최대한 하지 예. 않고 지금 군부대에서 보급 단지 큰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이 예.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공간을 예. 일부 개발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에도 최대한 의견을 전달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미군 기지 나가는 것도 있고 삼보급단이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좀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의 가장 지금 시점에서 화두가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붉은 수돗물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뭐 부평 지역에서는 아직 피해 소식이 접수된 것은 없고 걱정은 늘고 있는데 일단 부평에서 혹시 지금 뭐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걱정이 돼서 조치하신 일이나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지금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인근 서구나 지금 영종 그리고 강화까지도 예. 그 발생을 했고 최근엔 서울에서도 이제 발생했고 경기도도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옆에 보면서 이 주민들 그리고 급식하는 학생들 뭐 이런 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이 관련된 점검 대응을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신 정수장은 이제 부평 정수장 그 부평 소방서 옆에 있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생하고 나서 사후 수습보다는 아무래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집권 1년을 지나고 또 3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신데 앞에 말씀하신 이제 남은 사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또 남은 계획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이제 성과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들도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집권 2년차 이후에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될까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에 좀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하나는 이제 주민과 모든 부분은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 도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이건데요.
거기에 아까 말한 도시재생 사업이나 굴포천이나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하는 거, 녹지 공간 확보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뭐 인구도 지금 부평은 사실 감소 추세인데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에 부평 지역에서 채워 나가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채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 경제 이제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러 분야가 있고 산단도 지금 이제 아까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등이 들어와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좀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좀 그쪽을 좀 구조고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고 활력 있게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평이 뭐 조병창 미군기지 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산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와 엮어서 나중에 예술, 음악,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나중엔 관광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 또 구정이나 아니면 계획들에 또 기대가 가는 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야기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평구 지난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말하는 지난 1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또 저희 지역 매체 입장에서도 더 기대가 가는 3년, 남은 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이 시간에도 같은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